뭐 국방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오늘 별이 몇 개입니까? 한기호 우리 별 장군은 별 4개, 양선영 의원은 별 2개, 그다음에 임종덕 의원은 별 2개, 2개입니까? 저도 3개. 네, 3개. 정책. 예. 그럼 우리 별 3개. 예. 그 별이 총 지금 10개입니까? 11개인가? 그 위에 별이 많이 올라와 계시는데. 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당은 원래 이 국방 부분에 국방 안보, 외교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우리 현역에 계시는 분 또는 퇴역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국방 일을 국회에서도 하시고 각 분야에서 맡아 계시는 분들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의 염원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이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준비된 공약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세계 5위권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방산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엄중합니다. 북핵 위협은 물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 군을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세계 속의 선진 강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군을 만들겠습니다. 사이버전과 전자전은 미래 전장의 핵심입니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반 시설과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화이트 해커 1만 명을 양성해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서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방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하고 사이버전, 전자전 공격에 대항하는 방어 능력을 확보해서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전 영역을 통합한 미래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R&D로 첨단 과학기술군을 실현하겠습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무기 체계 획득 절차를 혁신하고 최첨단 무기 체계도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0대 국방 첨단 기술을 선점하고 국방 R&D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방 첨단 기술에 대한 공유와 협력을 지향하는 오커스의 양자, AI, 사이버, 전자전 등 7대 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해서 첨단 기술과 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K방산 수출 전략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생태계와 MRO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삼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입니다. 더 많은 여성이 군의 전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초급 간부의 처우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당직 근무비, 훈련 급식비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내일 준비 적금 대상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병영 생활관과 교육 환경 등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사와 초급 장교들이 폭력, 인권 침해 등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관을 증원하겠습니다. 군 복무는 자랑스러운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복무하는 동안 해킹, 드론, 로봇 등 전문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분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는 국가가 최상의 보훈으로 예우하겠습니다. 참전병의 등 각종 보훈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 등으로 보훈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해서 유공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 큰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도 필요합니다. 인구 현실을 고려하여 군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GOP 경계 전담 부대를 신설하여 정예화된 병력이 더 효율적인 경계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경비나 예비군 훈련 지원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에 위탁해서 군이 핵심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겠습니다. 군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 안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첩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학술, 문화, 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의 범위를 넓히고 간첩죄의 성립 요건을 국가 안보 또는 국가 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국익과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강력한 국가 안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세계 속의 미래 강군, 국민 속의 신뢰 강군을 만드는 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이런 거는 뭐 우리 장관님들이 많이 오시고 국방위원장부터 국방위원들이 전원이 오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또 누구 한 말씀? 군 출신 우리 강선영 의원님 한 말씀. 네, 우리 김은수 후보님께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곳 계룡대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국방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동안 처우를 잘 받지 못하던 초급 간부들, 그리고 중견 간부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기호 우리 대장님은 제가 도지사 할 때 그 당시에 포천에 5군 단장 하시고 쭉 그 뒤로 승승장구 하셔서 지금 또 최전방 지역을 맡아서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한 말씀 하시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원장을 포함해서 저희 국방위원들이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서 정말로 튼튼한 대한민국의 국군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위원장이 입법관계에서 한 말씀 하시죠. 네, 국방위원장입니다. 오늘 후보님께서 사이버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KT의 이 해킹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러한 분야를 우리가 정보보호법이나 이러한 법에 우리가 지금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게 국방과 관련된 안보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런 법안, 이런 문제도 국방의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바로 우리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나면 이러한 부분도 민간의 영역까지 안보적 차원에서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윤상현 위원장이 오셨는데 말씀 또 하시죠. 최근에 타계한 조셉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 미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담당 부차관보 하셨습니다. 조셉 나이 교수가 안보는 산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안보는 산소와 같습니다. 안보에 대한 중요성, 산소와 같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소가 갑자기 없어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죽음.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관입니다. 어떤 안보관,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김문수 후보는 타당의 어떤 후보보다도 대북 안보관, 한미동맹관, 또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관, 이게 가장 확고한 후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이 확고한 대북 안보관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을 고도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 등에서도 가장 유효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후보다. 다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임종덕 장군님은 말씀 안 하셨나요? 이러시죠. 임종덕 장군님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지역 많이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합니다. 예, 임종덕 의원입니다. 오늘 후보께서 발표한 우리 국방 안보 관련된 공약은 후보님 지침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국방위원들, 안보 관련 예비역 전문가들 다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후보보다도 국방 안보 관련돼서 확실한 관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최적의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그 한미동맹도 많이 강조하시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군사협력, 그 다음에 지금 국제정세에서 안보정세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은 안정감을 가지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근무할 때 미군 부대 평택기지를 만들고 또 최전방에 서울 이북에 부대가 하나도 없어질 정도였는데 그때 동두천에 캠프 KC, 캠프 호비 지금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포병연대가 남아있습니다. 2개 연대 내지 3개 연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지금까지 무려 73년간 유지해오는 핵심적인 평화 유지군입니다. 미군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감당하며 또 북한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일본, 러시아 주변 지정학적 최악의 조건 속에 있는 분당국인 우리가 북한의 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미군을 철수하라 또는 미군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미동맹이 없이 과연 우리가 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된 이 세계적으로 가장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평화를 73년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또 유지 가능하겠느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이 안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세계 역사상 최강군인 이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그 위에 바로 우리 한미 경제동맹 또 외교동맹 각종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또 첨단 반도체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더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서 미국에서는 한국이 없는 미중 패권 또는 한국이 없는 동북아 평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안보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현재와 같은 평화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뼈저리게 하나하나 현장을 보고 제가 내놓는 공약입니다. 정말 이 안보는 정말 아플 때 돼서 병원에 찾는 것과 다르게 건강할 때 건강하려 하듯이 안보 비용은 지금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안보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최장의 평화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빼놓고는 이야기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방안보 정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 점은 잘 좀 살펴주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상대 후보는 그럼 한미동맹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상으로 한미동맹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축이고 이러한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그리고 경제 통상 또 미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 이런 부분을 인식을 시키고 함께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